네, 8월 10일 KT전 9대 7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네, 오늘의 승부처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회 말 상황을 꼽고 싶은데요. 2사 1, 2루 상황에서 한현희 선수와 심우준 선수의 맞대결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심우준 선수가 3루간 빠져나가는 타구를 쳐내는데 유격수 박승욱 선수가 다이빙 캐치를 하면서 2루 포스 아웃을 성공을 시켰고 요 아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일단 그 승부 자체도 6구까지 가는 굉장히 치열한 승부였고 투투에서 6구째를 이제 받아쳐가지고 3루간 흘러나가는 타구를 심은준 선수가 쳤는데 이게 왜 중요했냐? 9대 6으로 쫓기는 상황이었고 그 7회 말에 이미 3점의 실점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빠져나갔으면은 그야말로 비기닝으로 이어지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예, 그리고 빠져나갔으면은 그 9대 7 상황에 9대 7이 되고 2사 1, 2루의 로하스 선수하고 상대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9대 6에서 2사 만루 상황에서 로하스 선수를 또 상대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 9대 7에 2사 1, 2루든 9대 6에 2사 만루든 어찌됐건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전자든 후자든 로하스 선수 만약에 홈런을 맞게 되면은 뭐 그대로 역전이 되는 상황인 거죠. 10대 9대 10으로. 예, 그래서 흐름 자체가 KT가 이미 석점을 이 이닝에 따라온 상태였고 로하스 선수를 상대를 했다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졌을 거고 한현희 선수가 올라와 있었는 상황인데 여기서 로하스 선수하고 맞대결을 해야 됐다면 한현희 선수를 그대로 가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구승민 선수를 내기도 좀 쉽지 않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어떻게든 갔을 거라서 이때를 막아낸 게 너무나 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어제 경기에서 손성민 선수가 2루 견제를 해서 잡아낸 것만큼이나 박승우 선수의 이 수비가 이 오늘 승리에서 정말 큰 지분을 차지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경기였습니다. 아이고 롯데야 사익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 오피입니다. 8월 11일 KT전이고요. 9대 6으로 9대 7로 승리를 거두었는데 오늘은 그 오프닝에 바로 승부처를 말씀을 드리고 이제 좀 이어가는 식으로 한번 구성을 바꿔봤습니다. 승부처를 먼저 말씀을 드렸고 이제 순서대로 얘기를 해볼 건데 일단 경기 총평을 하자면 그 전형적인 롯데의 안 좋은 흐름인 경기였어요 사실. 경기 초반에 대량 득점을 했는데 도망을 못 가고 그 다음에 야금야금 따라잡히더니 경기 후반에 총력전을 하게 돼서 보통은 이런 패턴에서 지는 엔딩이 굉장히 많았고 오늘도 경기 막판까지 정말 아슬아슬한 상황으로 많이 이어졌는데 오늘은 다행히 그래도 마지막에 김문중 선수가 잘 버텨주면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 경기였고 어디 보자. 일단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일단은 그 4회까지 8득점을 했죠. 그리고 고영표 선수를 또 공략을 하면서 오늘 8득점을 고영표 선수 상대로 해냈습니다. 그래서 고영표 선수한테 어떤 잡혀있던 그 공포증, 징크스는 완전히 벗어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고영표 선수가 롯데 공포증을 가지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고영표 선수가 올 시즌 롯데전 성적이 0승 2패 14.2이닝 18실점 평균 자책 12.05 POPS가 11.12예요. 11.12. 예,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롯데 자이언츠 상대로 이렇게 선적이 있죠. 제 사진을 좀 가리고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있는데 보면은 14.2이닝 던져가지고 피안타가 33개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또 보이넷은 사실은 3개밖에 안 줬거든요. 그러니까 제구가 안 되고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안타를 엄청 많이 맞는 거고 올 시즌 고영표 선수 그 성적 자체가 보면은 11경기 선발로 나와가지고 61.1이닝 동안 보이넷은 10개. 보이넷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보이넷은 막 엄청 많은 건 아닌데 물론 그 지금까지 좋던 시즌에 고영표 선수 성적이 비하면 좋지 않아진 건 맞습니다만 예. 근데 안타를 엄청 많이 맞고 있어요. 안타를 벌써 94개. 62.1이닝 던졌는데 94개 맞았으니까 꼭 롯데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고영표 선수가 안타를 많이 맞고 있는 시즌인데 이게 ABS 때문에 이 사이드암 언더핸드 기어 투수들이 굉장히 좀 어려운 시즌이 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서 일단은 그 보이넷이나 삼진의 비율이 크게 달라지진 않았는데 이런 모습이 연출이 된다는 거는 확실히 ABS의 영향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위커스 선수도 마찬가지인데 볼삼비는 좋은데 안타를 그냥 많이 맞는 유형의 투수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올 시즌에. 그래서 뭐 어찌됐건 좀 희한한 포인트인데 어찌됐건 고영표 선수가 롯데한테는 배팅볼 투수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뭐가 달라졌을까? 일단 ABS 영향은 무조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러고 보니까 한현희 선수는 오히려 더 성적이 좋아졌으니까 작년에 비해서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9위형의 사이드암 투수들은 살아남은 것 같아요. 근데 고영표 선수 같이 컨트롤 위주의 사이드암 투수는 좀 힘든 시즌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달라진 게 뭐 확실한
고영표 킬러가 있기 때문에 좀 달라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레이스 선수가 고영표 선수 상대로 10타수 8안타 1홈런 5타점으로 시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대 타율이 8할이면 거의 저승사자 수준이 되겠죠. 그래서 뭐 오늘 경기에서도 5타수 3안타 1홈런 2타점을 기록을 했고, 그간 좀 이제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레이 선수가 오늘의 기점으로 또 부활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무튼 고영표 선수를 공략을 했다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 좀 시즌 내내 어찌됐건 완전히 공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건 우리 팀의 항상 그 약점 중에 한 개가 특정 투수한테 너무 약한 부분이 많다는 부분이었는데, 3경기 해가지고 3경기 다 공략을 했으니까 이제는 고영표 선수 상대에 대한 좀 트라우마는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김원중 선수가 세이브를 해내면서 결과론적으로는 3경기 연속 세이브를 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연투를 하면서 좀 살아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8회에 빨리 올라와서 물론 한 점을 주고 좀 불안한 모습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9회에는 3자범퇴를 하면서 정말 얼마 만에 3자범퇴인지 기억이 안 날 정도인데 너무 오랜만에 3자범퇴를 기록해주면서 좀 그래도 물론 편안하게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다시금 좀 회복이 된 모습을 보여준 건 천만다행인 것 같고, 어제 등판, 그러니까 토요일 경기에서 직구 위주 등판을 피칭을 하면서 좀 좋은 결과가 나오고 나니까 조금 드디어 도망을 안 가고 자신의 공에 확신을 가지고 붙는 모습을 오늘 보여줬고, 그래서 오늘 경기는 우리가 좀 그리워하던 김원중 선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서 아마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좀 즐거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다행스러운 모습을 보였고, 등판 상황 자체가 보면은 8회에는 좀 어려운 상황에서 올라왔죠. 네, 8회에는 어디 보자. 1-4 상황, 2-4-1-2루 상황에서 올라와가지고 2-4-1-2루 상황에서 올라와서 김상수 선수가 초구에 안타를 쳐가지고 적시타를 만들었는데, 근데 과정은 전 좋았다고 보는 게 초구에 144짜리 직구를 한복판에 넣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어제부터 달라진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전 같으면은 초구에 이렇게 주자가 깔려있으면 바로 잡으러 못 가고 포크볼로 도망을 자꾸 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볼을 먼저 주고 출발을 하니까 결과가 좋을 수가 없는데, 물론 안타를 맞았습니다만은 한복판에 직구를 넣으면서 자신감 있게 들어가는 모습은 굉장히 좋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던져가지고 맞으면 타자가 잘 친 거지 김원중 선수에 대해서 욕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과정이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어지는 김민혁 선수 타석도 직구 위주의 승부를 가져갔어요. 직구 포크 직구 포크 직구 이렇게 들어갔는데, 풀카운트에서 직구가 몸쪽으로 약간 붙으면서 이제 볼이 됐는데, 그래도 보이넷이 되긴 했지만 과정적으로는 좋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초구에 직구 승부를 들어간다는 점이 가장 달라진 점인 것 같고, 확실히 직구를 먼저 보여주고 나니까 포크볼도 더 위력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렵게 갔지만은 그래도 이제 해결을 했고, 그 다음에 만루를 채워놓은 상황에서 포크볼 직구를 던져가지고 순서대로 이제 아웃을 잡아냈는데, 이 직구를 더 많이 던지는 모습이 확실히 좋았다. 너무 제가 직구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그만큼 투수의 기본은 직구라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9회 같은 경우에도 3자범퇴를 했는데 직구 포크, 박민석 선수 탓으로 상대로 직구 포크로 투수 땅볼 잡아냈고, 심우준 선수 포크 직구 포크. 여기서도 직구 위주로 간다는 이미지를 풍길 때쯤에 또 리드를 바꿔가지고 볼 배합을 포크를 조금 더 많이 던졌습니다. 그래서 이렇다 보니까 다시 이 대처가 KT 타자들이 안 되면서 4구째 포크볼로 헛스윙 삼진을 잡아낼 수가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앞에 직구를 많이 던져 놓으니까 이제는 KT 타자들 헷갈리는 거예요. 투 스트라이크에 몰렸을 때 원래 이전까지는 거의 포크로 떨어뜨려가지고 위인을 했는데 이제는 직구로 바로 들어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포크볼을 떨어뜨리게 되면 순간적으로 이제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도 리드가 굉장히 좋았다. 이게 정보근 포수의 리드인지 김원중 선수의 어떤 의도인지 아니면 벤치에 어떤 사인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상대 타자들의 선택지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볼 배합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로하스 선수 같은 경우에도 커브를 오랜만에 던졌습니다. 초구 커브, 포크, 직구, 포크 또 마찬가지인데, 일단 투볼에서 출발을 했지만은 3구째를 직구를 집어넣으면서 파울을 끌어냈고, 4구째에 포크볼 떨어뜨려서 헛스윙. 그래서 투투인데 5구째를 똑같이 떨어뜨려가지고 삼진을 끌어냈거든요. 근데 로하스 선수 입장에서는 투투에서 이제는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전 등판 같았으면은, 앞전 패턴 같았으면은 당연히 또 포크볼로 떨어뜨리겠지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포크볼을 떨어뜨려도 이제 안 속고 참았을 건데, 이제는 머릿속에 포크볼로 떨어뜨리는 게 알고 직구로 들어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타자들 머릿속에 심어놓고 나니까 똑같은 코스로 포크볼을 떨어뜨렸을 때
상대 타자들이 이제 속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시 포크볼러는 특히 직구가 기반이 돼야 되는 게 또 증명이 된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포크볼의 구위 자체도 오늘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조이드 김원중 선수의 포크볼이 약간 떨어질 때 힘이 있는 느낌이 아니고 그냥 뽕시라고 또 올라가지고 약간 너클볼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공 자체에 어떤 힘이 있는 느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포크볼에 힘이 느껴졌어요. 힘있게 들어가서 힘있게 꺾이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KT 타자들이 이렇게 삼진을 2개를 잡으면서 요리를 할 수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김원중 선수가 뭐 부침이 있고 여러 가지 힘들었고, 사실 저도 이런 상태면 마무리가 좀 힘들겠다라는 얘기까지 했었는데, 뭐 혼신의 영매발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천만다행으로 좀 살아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게 너무나 다행스럽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좋은 흐름을 다시 이어가면서 김원 선수가 세이브를 내줬고, 오늘 세이브를 올리면서 19세이브 하면서 또 20세이브를 눈앞에 또 두고 있습니다. 또 시즌 20세이브라는 의미 있는 또 숫자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아무튼 뭐 가장 안 좋았던 그 악몽 같은 5연속 안 좋은 경기를 탈출해서 역시 행운이 한 번 있어요. 그러니까 최양 선수가 김원중 선수를 살렸다는 게 단순히 그 한 경기가 아니고 김원중 선수의 올 시즌, 그리고 좀 더 크게 보면 김원중 선수의 앞으로의 커리어에도 굉장히 큰 수비를 해준 게 최양 선수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경기에 만약에 무너졌으면 진짜 제가 봤을 때 마무리로 재기를 하는 게 많이 힘들 정도로 좀 회복이 힘들었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6경기 연속으로 부진을 하는 결과가 나와버리면 본인이 너무 트라우마를 느낄 수밖에 없어서. 근데 최양 선수의 그 슈퍼 세이브 한 개가 김원중 선수를 정말 살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최양 선수는 그 수비 한 개로 올 시즌에 모든 역할을 다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올 시즌 뭐 여러모로 너무 잘해주고 있지만 그 한 장면이 어쩌면 올 시즌 팀의 향방을 가릴 수도 있는 정도의 저는 수비라고 봐요. 그래서 최양 선수한테 굉장히 고마운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고 이어가지고 좀 타선 얘기를 해볼 건데, 오늘 사이드암인 그 고용표 선수를 상대로 해가지고 라인업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조금 바뀌어가지고 오늘 라인업을 한번 보면은 황성빈, 1번 황성빈, 2번 고승민, 3번 손호영, 4번 레이에스, 5번 나승엽, 6번 전준우, 7번 윤동희, 8번 박승우, 9번 손성빈 선수가 출장을 했는데, 전준우 선수가 6번으로 내려갔고요. 손호영 선수가 3번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1번 자리에서 황성민 선수가 초반에 잘 포문을 열어주고 3안타 경기 하면서 뭐 좋은 활약으로 좀 끌어줬다고 보고, 나서 고승민 선수가 이번에서 좀 안 좋았지만 3번 손호영, 4번 레이에스, 5번 나승엽, 6번 전준우에서 굉장히 좋은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3, 4, 5, 6번 타순에서 안타가 오늘 7개, 8개, 11개가 나왔습니다. 팀 17안타 중에서 11개가 이 4명 선수한테서 나왔고, 그리고 타점도 이 4선수가 5점, 2점, 그러니까 9점이죠. 네. 그러니까 타점을 이 4선수가 다 올려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 붙은 그 결과가 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전준우 선수가 6번에 배치가 됐는데 굉장히 성공적이고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아마 이 라인업을 좀 유지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구의 어떤 불문율 중에 한 개가 좋은 라인업, 좋은 결과가 나올 라인업을 한동안 가지고 가는 게 좋다는 얘기가 있는데, 일단 근데 손호영 선수가 그 햄스트링에 약간 부담을 가진 상태로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지 못할 건데, 손호영 선수가 나올 수가 있다면 스타팅으로 이 3호영, 4빅터, 오승엽, 육준호가 제일 좋은 것 같고, 상대 선발이 자투수인 경우에는 이제 오준우, 육승엽을 그러니까 오승엽, 육준우로 오준우, 육승엽으로 바꾸면 가장 좋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황성빈, 윤동희 선수 붙어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동희 선수가 황성빈 선수랑 붙어있을 때랑 안 붙어있을 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가 보기에는 숫자로도 아마 그럴 건데, 그래서 물론 고승민 선수가 최근에 좋았다 보니까 이번을 올리고 또 사이드암 선발이다 보니까 이번을 올렸는데, 기본적으로는 1번 황성빈, 2번 윤동희가 가장 좋은 그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좀 좋은 라인업을 찾은 느낌이라 가지고 다음 주에도 어떻게 갈지 좀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손성빈 선수가 오늘도 2안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이넷도 한 기록하면서 3출루 경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견수 뜬공도 잘 때려낸 타구였고, 그래서 확실히 수요일 이후로 좀 타격도 눈에 띈 느낌이고, 수비에서도 그러니까 하루에 뭔가 한 건씩 해주고 있는데, 물론 오늘 멀티히트도 치고 좋았는데 그 주루사가 중간에 한 게 있었고, 주루사가 어디 보자, 주루사가 7회 안타 치고 나가가지고 주루사를 당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7회 말 수비에서 중간에 교체당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거는 좀 사실은 조금 의아했죠.
예. 그러니까 일단은 보면은 장성우 선수한테 홈런을 맞고 나서 포수가 정보근 선수로 교체되는 모습이 나왔는데, 사실 볼 배합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말을 하기엔 조금 애매하거든요. 투심, 투심, 슬라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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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심인데 홈런 맞았다고 포수를 바꾼다? 이거는 사실 조금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뭐 김태형 감독이 뭔가 뜻이 있긴 했겠죠. 뜻이 있긴 했었는데, 아무튼 뭐 굳이 정보근 선수를 이때 넣어야 되는가? 사실은 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지금 상태로 봤을 때 손성민 선수하고 정보근 선수의 활약을 봤을 때. 근데 김태형 감독의 뜻이 있겠죠. 포수에 관련해서 전문가니까. 예, 아무튼 오늘 경기에서 또 좋은 모습, 모이티트의 3출루 경기 손성민 선수가 해가지고 굉장히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위커슨 선수가 오늘 굉장히 좋은 피칭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너무 고생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주 2회 등판을 했단 말이에요. 주 2회 등판을 해가지고 화요일에도 나오고 오늘도 나왔는데, 결과 자체는 오늘 5이닝 동안 2실점을 하면서 많은 이닝에 끌고 가주진 못했어요. 하지만 팀 승리를 할 수 있는 주춧돌에 낮았다고 볼 수 있고, 무엇보다 주 2회 등판을 한다는 게 절대 쉬운 게 아니고, 보면은 지난주에도 주 2회 등판을 했단 말이에요. 화요일, 일요일 경기 등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연속으로 한다는 거는 상당히 사실 힘든 일이거든요. 물론 이제 이게 중간에 한 주가 비기는 합니다. 비가 오고 해가지고. 예. 근데 그렇다 쳐도 사실 쉬운 일정은 아니란 말이에요. 7월 28일에 던지고 8월 6일에 던지고 이랬으니까. 근데 이 어려운 상황에서 위커슨 선수가 이 주 2회 등판을 많이 해주고 있다는 거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 사실은 한창 좋았던 6월 페이스 뒤로 조금 떨어진 모습이긴 해요. 7월부터는 조금 페이스가 내려온 모습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닝은 굳건하게 다 6이닝 안팎으로 다 먹어주고 있거든요. 여전히 이닝은 1입니다. 147.2이닝을 소화를 해주고 있고, 여전히 볼넷도 안 많고 삼진은 많고, 네, 피안타도 많은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어찌됐건 이닝을 아무리 못해도 5이닝 이상 먹어주는 투수라는 거는 굉장히 팀으로서 귀한 입장이고, 그래서 위커슨 선수의 이런 헌신이 팀이 그래도 지금 다시 5위를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까지는 또 이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개투진에 대해서 얘기를 또 해야 되는데, 일단 송재영 선수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송재영 선수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올라와가지고 진짜 큰 아웃을 한 개 잡아줬거든요. 9대8로 9대7이죠. 네, 9대7로 따라잡히는 상황에서 8회 말 1사 1, 2루에 상대 4번 타자인 오제이 선수를 상대해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어려운 상황입니다. 진짜 어려운 상황이고, 구승민 선수가 올라와가지고 8회 로하스 선수한테 2루타, 문상철 유격수 뜬공, 장성우 포인넷. 그래서 1사 1, 2루를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오제이 선수를 상대로 송재영 선수가 올라왔는데 진짜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2점 차 리드면 큰 거 맞으면 바로 역전이고, 여기서 안타를 맞으면 1점 차로 쫓기게 되고, 그러니까 상당히 압박이 강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송재영 선수가 정말 침착하게 자신의 공을 낮게 제구를 해주면서 오제이 선수를 중견수 뜬공으로 잡아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투수들의 장면들 중에서 이 장면이 가장 중요한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프레셔가 높은 상황에서 송재현 선수가 이겨서 침착하게 잡아줬다. 그래서 우리 팀에 정말 필요했던 자완 불펜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너무나 대견하고 많이 칭찬해주고 싶고, 그리고 사실 한현희 선수가 앞에 한 타자만 잡고 내려갔거든요. 근데 조금 저는 이게 좀 아쉽긴 해요. 그러니까 7회 한 타자만 잡고 내려가는데 8회 말이 로하스 선수로 출발을 하기는 하지만 뒤에가 문상철, 장성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하스 선수는 어차피 스위치터기 때문에 어차피 구승민 선수가 나와도 좌타석이 있긴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현희 선수가 오늘 볼이 좋았거든요. 볼에 힘이 있었기 때문에 로하스 선수하고 로하스, 문상철, 장성우까지 한현희 선수가 가는 게 개인적으로는 더 낫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이도 사실 결과론이긴 합니다. 근데 아무튼 이 부분도 좀 아쉽기도 하고,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막았으니까 참 다행이긴 하고, 사실 투수 불펜 운영에서 개인적으로 이게 결과론이긴 해요. 결과론이긴 한데, 조금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6회 말에 6점 차 리드를 안고 김상수 선수가 바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바로 올라왔는데 근데 이것이 사실 김상수 선수가 6점 차에서 바로 올라오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올라올 때도. 왜 그러냐면 일단은 6점 리드가 작은 리드는 아닌데, 문제는 6, 7, 8, 9를 막아야 되는데, 일단 9회는 김원중 선수라고 쳤을 때 6, 7, 8에 막아야 되는데 김상수 선수는 확실하다고 보고, 그러면 8회에 김상수 선수를 내면 6, 7을 막아야 되는 계산인데 6회에 김상수 선수를 내면서 7, 8을 막아주는 게 조금 좀 믿음이 떨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6회 말에 타자들 순서가
김상수 우타자, 김민혁 좌타자, 배정대 우타자, 신봉기 우타자, 심우준 우타자 순서고 이제 1번으로 다시 올라가면 이제 스위치 히터인 로하스 선수부터 출발을 하게 되는데 로하스, 강백호 이렇게 이어지죠. 근데 이런 순서면 한현희 선수가 6회에 바로 올라온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었거든요. 물론 결과론이긴 합니다. 근데 우면 한현희 선수가 이 5명 안에서 그 6회를 막았을 거라는 저는 계산을 사실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내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이닝이 이어지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3, 4범트로 막았으면은 신봉기, 심우준, 로하스니까 그까지 가고 좌타자 강백호 선수 때 진해 선수가 온다던가 뭐 이런 기용을 할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왜냐면 6회에 김상수 선수가 나와가지고 깔끔하게 막았다 쳐도 7, 8회가 더 압박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6점 리드의 6회보다는 6점 똑같은 6점 리드라도 그 7, 8회가 더 어렵거든요. 왜냐면 경기가 점점 뒤로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6회 그 김강현, 박진 선수 중에 한 명인데 저기 김강현 선수가 결과전 주고 나와가지고 그 뒤에 김상수 선수 뒤에 나와서 시점을 하고 내려갔는데 6점 차 리드 6회 말 상황에서 김강현 선수를 내가지고 김민혁 선수까지 한번 붙여보고 그 다음에 출루를 내주면은 배정대 선수 타자 타석부터 한현희 선수를 냈으면은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뭐 저 같은 그냥 방구석 팬이 뭐 전문가 분들보다 잘할 리는 없겠지만 그냥 6회에 김상수 선수 내는 거 조금 오잉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6점 리드 상황에서 6회부터 김상수 선수를 낸다? 그럼 중간에 남은 이닝을 누가 막지?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KT의 오늘 경기에서 좌타자 대타가 천성호 선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현희 선수를 낸다고 해가지고 좌타자 대타를 그렇게 막 걱정할 상황도 사실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한현희 선수가 이제 올라와가지고 물론 호수비의 힘을 입긴 했지만은 그 어려운 상황들을 막고 내려가긴 했지만 근데 결과적으로 이 등판 순서 자체가 조금 다르게 됐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는 뭐 요 정도로 얘기를 좀 할 수가 있겠고 불펜 기용은 사실은 진짜 결과론으로 얘기가 될 수밖에 없긴 해요. 근데 6회 김상수 6점 리드의 김상수 선수다?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그냥 나오는 거 보고 오잉? 이 생각이 딱 들었기 때문에 그냥 얘기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사실 이 얘기 듣고 진짜 뭔 이상한 소리 하냐 해도 할 말은 없습니다. 저도 그냥 결과론으로 사실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근데 뭐 순리로 봤을 때는 김강현 선수가 먼저 나오는 게 이때는 오히려 맞지 않나. 그러면 7, 8, 9가 계산이 서니까요.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봤고 아무튼 오늘 승리를 거두면서 이게 참 또 이 VSSG하고 3.5게임 차로 또 따라가게 됐는데 이 롯데 특징이죠. 아직 모른다의 지옥에 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우리 팀의 그 오랜 그 패턴으로 봤을 때 딱 이까지 따라가고 다시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3.5게임 차까지 따라 붙었을 때 그 다음 주에 두산 키움하고 붙게 되는데 나쁘지 않은 매치업이잖아요. 그러면 다음 주에 좀 그 잘 해가지고 한 2게임 정도? 2게임 차에서 1게임 차까지 따라가면은 승산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보통 이 팀이 한 이 정도까지 따라가고 갑자기 또 연패에 빠져가지고 다시 한 5게임 차, 6게임 차 이렇게 멀어져요. 그래서 그 짓을 반복을 하다가 이제 결국은 한 9월 중하순까지 버티다가 와르륵 무너지는 패턴을 항상 보여줬는데 물론 올해는 다르면 좋겠긴 한데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 5위를 한다고 그렇게 큰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왜냐면은 와일드카드로 올라가가지고 다음 라운드에 진출한 사례가 없으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이 지금 그 포스트시즌 진출 못한 지가 벌써 2017년 다음에 8, 9, 20, 21, 22, 23, 24 7년째니까 뭐 한 경기 찍먹하고 떨어진다 하더라도 사실 가야구를 경험이라도 해야 되는 건 맞긴 해요. 너무 오랫동안 못 가서. 그래서 선수단 입장에서는 당연히 마지막까지 포기를 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이게 프로 스포츠이기 때문에 당연히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한 경기라도 더 이겨야 되는 게 당연하겠죠. 네, 근데 개인적으로는 큰 기대는 사실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 정신건강에 이롭기도 하고 물론 한 경기 한 경기 뭐 응원을 다 하긴 하겠지만 어찌됐건 오늘 경기를 잡으면서 다시 마이너스 8까지 좁혀놨으면 이게 또 마이너스 8의 벽에 갇힌 느낌인데 아무튼 4위, 6푼 1, 2까지 승리를 올렸고 일단 7위가 또 0.5게임 차 앞으로 보이고 네, 6위, 3게임, 3.5게임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뭐 아무튼 시즌 이제 40경기 정도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재밌게 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된 거는 뭐 좋은 거죠. 아무튼 좀 다시 흥미진진한 상황이 연출이 된 것 같고 다음 주 이제 잠실로 가가지고 두산에 만나고 주말에 다시 이제 사직으로 와가지고 키움하고 붙게 되는데 지금 키움은 전력이 굉장히 많이 내려간 상황이죠. 예, 왜 그런 거 하니 지금 뭐 도순 선수도 아파가지고 미국에 갔죠. 유영규 선수도 다쳤죠.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없는 살림에 지금 핵심 선수가 다 빠진 게 키움의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한테 또 2연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히어로즈는 대단한 팀인 게 어떻게 이런 저력이 나오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차포에다가 뭐 다 떼도 거의 객관적으로 봤을 때 쫄만 남은 상황에서도 팀이 승리를 할 수 있는 저력을 가진 팀이라서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외국인 선수 농사를 항상 잘하는 팀이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게 그 특징이 두산한테 잘해놓고 키움한테 다 잡히는 케이스가 또 종종 생기는 팀이 롯데거든요. 그래서 당연하지만 다음 주에도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게 제일 불안해요. 5위 3.5게임 차 맹추경 롯데 어떻게 가리망 살렸나. 이런 기사 나오면 갑자기 다음 주에 망하더라고요. 그래서 혼신의 영레발을 하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까지고 그 멤버십 해주신 분들 또 인사드리면서 김도훈님께서 또 새로 멤버십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제가 멤버십 혜택이란 게 딱히 없어가지고 사실 멤버십 해주신 분들이 지금 11분밖에 없긴 합니다. 근데 11분들이 벌써 그 2개월, 2개월 이렇게 지속해주고 그러니까 레벨업을 하신 분들이 지금 많이 보이죠. 그래서 뭐 A236 갤럭시님, 꼴부님, 생유님, 지유님, 검은콩, 오국두유님이 레벨업을 하셔가지고 지금 레벨 3까지 올라오셨고 그 다음에 군지산 꾀돌이, 동수박, 자유님이 레벨 2, 그 다음에 소니헤이님, 김도훈님이 레벨 1이고 그 다음에 김양현님까지 김양현님까지 지금 레벨 3까지 올라오셨는데 아무튼 11분이지만 너무나 감사드리고 제가 리워드라고 해드린 거 해봤자 이거 배지밖에 없는데 아무튼 감사드리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살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 오피였고요. 재미있게 보고 들으시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원투지 롯데 자이언츠.